과학자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한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뇌는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에 뭔가 가지러 들어갔는데 정작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아니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혀끝에서 맴도는 그 답답함.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성인의 해마에서도 매일 약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연구 결과 기억력 저하의 80%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을 20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뇌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20분 걷기입니다. 걷기가 기억력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특히 활발해지는데 해마는 바로 우리의 기억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걷기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이 단백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기존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나무와 풀의 녹색은 우리 뇌를 진정시키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매일 걷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해마 크기가 걷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2%더 큽니다. 2%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기억력 나이를 2, 3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잠들면 우리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저장고로 옮기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같은 작업이죠. 특히 깊은 잠인 서파 수면 단계에서 이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뇌파가 느리고 깊게 나오면서 해마에 임시 저장된 기억들이 대뇌 피질로 전송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기억의 공고화 과정입니다. 수면 부족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이 40% 감소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5배까지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간 서늘한 환경이 깊은 잠에 도움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기억력 향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뇌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평소에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한다면 내일부터는 왼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모든 신경세포가 긴장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뇌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각적 뇌 운동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길로 집에 가보세요. GPS 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촉각적 뇌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동전을 만져서 앞뒤를 구분해 보세요. 또는 주머니 속 물건을 손으로만 만져서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뇌 운동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일기를 써보거나 거꾸로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순서 바꾸기입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보통 머리를 먼저 감는다면 몸부터 씻어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중요한 건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어려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약간 어색하고 집중이 필요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후각을 활용한 기억 훈련입니다. 냄새와 기억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후각은 우리 다섯 감각 중 유일하게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뇌에 전달되지만 냄새는 바로 편도체와 해마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향을 맡으면 갑자기 옛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이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마들렌 과자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낸 것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냄새 기억 훈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향기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향을 맡아보세요. 월요일은 로즈마리, 화요일은 라벤더, 수요일은 레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향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두 번째는 기억 연결법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특정 향을 맡아보세요. 공부할 때는 페퍼민트, 회의할 때는 유칼립투스 향을 맡는 거죠. 나중에 그 향을 맡으면 관련 기억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향기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맡은 다양한 냄새들을 기록해 보세요. 커피향, 꽃향기, 음식 냄새 등등. 그리고 그때의 기분이나 생각도 함께 적어보는 거죠. 특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로즈마리는 집중력을 높이고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레몬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한 향은 피하세요. 은은한 향이 뇌에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즉흥 말하기 훈련입니다. 이것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는 종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문법에 맞게 배열한 다음 발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죠. 즉흥 말하기를 할 때는 전두엽이 특히 활발해집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CEO 뇌라고 불리는 곳으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며 기억을 관리합니다. 실제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분 말하기입니다. 아무 주제나 정하고 1분간 멈추지 말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30초도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오늘 날씨, 어릴 때 기억 같은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연상 말하기입니다.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연상되는 다음 단어로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에서 시작해서 빨간색, 그 다음 장미, 향기, 기억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대 관점 말하기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1분간 말해보세요. 이는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 표현 말하기입니다.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의 감정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단순히 기뻐요가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 순발력, 기억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마지막 6번째 습관은 기억 산책입니다. 이는 걷기와 기억 훈련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암기하는 것보다 감정이 담긴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 산책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기억 산책입니다. 아침에 걸으면서 전날 기억에 남는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감정도 함께 느껴보세요. 어제 친구와 웃으며 나눈 대화, 맛있게 먹은 저녁, 예쁜 노을을 본 순간 같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제별 기억 산책입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걸어보세요. 월요일은 행복했던 순간들, 화요일은 배운 것들, 수요일은 감사한 일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걷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감 기억법입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오감을 모두 동원해 보세요. 그때 본 것, 들은 것, 냄새, 맛, 촉감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미래 기억 만들기입니다. 과거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고 싶은 기억도 상상해 보세요.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비슷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걷기와 기억 떠올리기를 동시에 하면 2배의 효과를 얻습니다. 걷기로 뇌혈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리면 더욱 선명하게 저장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기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며 걸으세요. 지금까지 기억력을 되살리는 6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수면 루틴 고정하기, 뇌 운동 루틴 만들기, 냄새 기억 훈련, 즉흥 말하기 훈련, 그리고 기억 산책. 이 모든 습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도구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우리 뇌를 제대로 대하는 태도뿐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80세에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 중 하나씩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